안녕하세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쇼필에 실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쇼피가 가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쇼피 플랫폼 활용이라 그래서 엄청 거창한 내용들을 담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쇼피에 입점을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만 활용을 해도 실제 판매를 일으킬 수 있고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쇼피 이제 셀러 센터 페이지는요. 네, 일단 열어놓은 창조 좀 닫고요. 네. 자, 여기 보면 셀러 쇼피.sg로 접속을 하시면은 쇼피 셀러 센터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메뉴에 마이 프로덕트 밑에 있는 Add New 프로덕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신규 제품을 등록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네. 자, 먼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우리 상품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품명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마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쇼피에서 소비자가 프라이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 매칭되는 영역이 바로 제목에서 추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에는 우리가 실제 우리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꼭 삽입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란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적인 기반, 실제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기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해당 키워드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키워드 광고란 영역을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세라믹, 논스틱, 프라이팬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목을 기반으로 보통 추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인터넷에 들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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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시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시면 밑에 추천,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 카테고리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추천 카테고리 안에서 내 제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카테고리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밑에서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을 하실 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조금 헷갈려 라고 하시면은 프롬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기와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한국어 번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가전제품, 여기서 소형 가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찾아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방용품, 주전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음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홈 쪽에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추천 카테고리가 원래 잘 뜨는데, 이렇게 추천 카테고리가 안 뜨시면은 조금 저처럼 버벅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프라이팬이나 이런 류는 홈 리빙 쪽에 있고요. 보통 제품에 따라서 카테고리들의 명칭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는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키친웨어에 포트, 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품 페이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쇼피에는 국내처럼 상품 페이지를 이미지 중심이나 HTML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프로덕트 이미지 부분에
커버 포토, 즉 썸네일을 제외한 총 8장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상품 등록을 할 때 보통 아마 썸네일은 한두 장만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썸네일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이 썸네일 부분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미지들은 다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소싱을 할 때 PC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썸네일 이미지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썸네일 이미지는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다 등록해 주시는 게 판매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프로덕트 비디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쇼피는 이미지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동영상을 만약에 등록한다면 소비자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면 필수로 등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네임은 처음에 등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스크리션. 이 영역이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이 영역에 밑에 제품 정보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대 3000자까지 3000바이트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너무 이렇게 문장이 길게 가는 것보다는 길게 되면 소비자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장들을 다 잘라 주셔서 이렇게 문장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등록해 주시는 게 실제 소비자가 정보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어떤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상품 정보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은 밑에 뭐 브랜드명이나 원산지 그리고 보증 방법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영역은 제가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항목 구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검은색으로 별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품 등록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표가 없는 부분들은 선택적 항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필수 항목만 등록하지 마시고 이 선택적 항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는 모든 항목에는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실제 상품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조금 더 필수 항목만 입력한 상품보다 좀 더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실 수 있는 모든 항목은 다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필수 항목만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삼성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삼성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삼성이란 브랜드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싱가포르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잡은 프라이팬이나 냄비 위주의 상품이 아니라 전자 디지털 쪽에 좀 더 가까운 기업이다 보니까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이런 브랜드가 왜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만약에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쪽이 좀 약한 영역이라면은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제가 우리의 신규 브랜드거나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노 브랜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쇼피에 내 브랜드를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이 부분에 클릭을 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 브랜드 정보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등록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고요. 브랜드 이름과 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웹사이트 주소 정도 그리고 이제 설명만 입력해 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내 제품의 브랜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쇼핑 영역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전에 마진 설정할 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30% 인상된 가격을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는 바로 30% 인상된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0불에 판매를 할 거라면 이 30불에 30% 인상된 네, 가격을 입력해 주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는 이제 재고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상품은 단품이 아니라 옷이나 뭐 신발처럼 사이즈나 색상을 등록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예, 이 베리에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복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수 선택이나 이제 색상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름에다가 예, 사이즈라고 해놓고 예, 95 예, 이 기준을 잡을 때는 예, 콤마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 그 다음에 105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네, 그리고 눌러주시면 자 여기다가는 예, 컬러 예, 이런 식으로 블랙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콤마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예, 95 그리고 add 옵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100 네, 105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자 화이트, 네, 실버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95 사이즈의 블랙, 95 사이즈의 화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베리에이션 영역을 무한대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등록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 등록 네. 자, 이 항목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등록했다고 밑에도 똑같이 10개를 등록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만들 때 샤피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이 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고 모든 항목을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이런 걸 활용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딜페이지 형태로 10가지 항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단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10가지에서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옵션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뭐 예를 들어서 1+1이나 뭐 2세트 이런 방식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항목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리에이션 통해서 뭐 컬러나 사이즈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가격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100불이면은 만약에 인상된 가격이면은 105불짜리다. 그러면은 인상된 금액이 5불을 입력을 하지만 쇼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가격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 그대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모든 가격에 30% 인상된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베리에이션을 설정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한 네,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베리에이션은 이제 별도의 썸네일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베리에이션은 별도의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의 무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무게도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무게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포장이 완료됐을 때의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shippingfee 같은 경우는 이런 쇼피 같은 경우는 배송사를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쇼피가 지정한 국내에 있는 배송사를 통해서만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포장을 해서 쇼피가 지정한 국내 해외 배송 대행사가 있겠죠. 그쪽으로 상품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해외 배송 대행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사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배송사가 지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리오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의 상품이 즉시 출고되는 제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문 제작 기간이 뭐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를 선택하시면은 주문 2일로부터 2일 안에 출고가 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yes를 선택하신 다음에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배송 준비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 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소수의 상품을 판매하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프리오 오더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쇼피에서 셀러에게 약간의 제약을 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오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 경우에는 그냥 노를 선택해 주시고 꼭 프리오더가 필요한 제품만 예스를 선택하셔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선택해 주시면 상품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시면 상품이 등록이 되고 보통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바로 승인이 나가지고 바로 판매로 이어진다는 게 판매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쇼피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다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쇼피에서 아주 친절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에러 표시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상품 페이지를 조금 이제 수정해 나가다 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차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쇼피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마케팅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5가지 항목은 실제적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상품과도 연관성이 높은 프로모션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떤 대단한 프로모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쿠폰을 발행하거나 뭐 이런 바우처를 발행하고 또는 뭐 번들 딜, 애드온 딜이라고 해서 상품끼리 뭐 하나를 더 구매했을 때 할인을 주고 또는 A라는 상품을 살 때 B라는 상품을 같이 사면 할인을 주고 이런 부분의 어떤 마케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마케팅 툴은 여기 좌측 메뉴에 이 마케팅 센터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우측 상단에 이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마케팅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쇼피가 이제 보여지는 대부분의 프로모션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캠페인 내용들이나 뭐 쇼피 플래시 딜 이런 다양한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 안에서도 여기 가장 많이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발행에는요, 일반 바우처 발행이 있어요. 일반 바우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고요. 그 밑에 보면 팔로워 프라이즈라고 해서 이거는 내 샵을 팔로워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샵을 팔로우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바우처보다 조금 더 높은 할인율을 줘서 아직 내 상품 또는 내 샵을 팔로우하지 않은 고객들을 유인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등록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 바우처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바우처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바우처 타입에 보시면은 샵 바우처가 있고 프로덕트 바우처가 있습니다. 샵 바우처는 말 그대로 이 바우처를 내 샵에 있는 모든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프로덕트 바우처는 내가 지정한 특정한 상품에만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샵 바우처 또는 프로덕트 바우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 네임은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인 거기 때문에 편하게 뭐 10%, 뭐 세일 쿠폰, 디스카운트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바우처 코드는 여기다가 총 5자로 숫자와 영문자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등록한 날짜랑 알파벳 형태로 보통 등록을 합니다. 이 바우처 코드를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리오드, 이 바우처의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입은요, 우리가 이 바우처를 했을 때 타입은 일반 디스카운트 할인 방식이 있고요. 캐시백 형태가 있는데 실제 소비자 같은 캐시백 같은 경우는 제품을 주문하고 나서 이후에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환원해 주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이런 방식을 별로 할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카운트로 그냥 활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카운트 타입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 타입에는 픽스 어마운트랑 바이 퍼센티지 방식이 있어요. 픽스 어마운트 방식은 정액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1불 할인해 줄 거야, 2불 할인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금액을 지정하는 거고요. 바이 퍼센티지 방식은 10% 할인해 줄 거야, 15% 할인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이 뭐 한 개, 두 개라면은 뭐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품 수가 많다라 그러면 정액 방식으로는 조금 컨트롤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퍼센티지 방식으로 뭐 10%, 5%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품은 어떤 건 5불이고 어떤 건 100불인데 다 10% 할인해 주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기 맥시멈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부분에서 노 리밋이 아니라 셋 어마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네가 얼마짜리를 구매하던 10%를 할인을 해줄 건데 그 할인 금액에서 최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불까지야 또는 2불까지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불짜리를 사는데 10불 쿠폰을 활용하면 10불이 실제적으로 할인이 돼야 되지만 이 10불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2불까지밖에 사용을 못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 놓는 거기 때문에 상품 수가 많을 때는 이 부분을 적극 할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하냐면 이 할인 금액을요 사실 조금 이렇게 10% 뭐 15% 이런 식으로 좀 높게 잡아요. 높게 잡고 여기 기준 있잖아요.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을 1불이던 2불 이런 식으로 낮게 설정을 잡아줍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15% 처음에 쿠폰을 보기 때문에 많이 할인해 주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면 소비자가 오히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잘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미니멈 바스켓 프라이스는 우리 쿠폰을 사용하려면은 최소 네가 얼마 이상의 상품을 구매를 해야지만 쓸 수 있어. 네, 이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불 이상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쿠폰을 제공할 거야. 20불을 산 고객에게만 쿠폰을 제공할 거야. 이런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쿠폰 발행량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쿠폰을 노출할 건지 노출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가 쓰기 위해서 만든 쿠폰인데 노출 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당연히 노출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 언제 노출이 되지 않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뭐 SNS나 다양한 외부 광고를 통해서 유입하시는 고객들에게만 좀 더 높은 할인율을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쿠폰이 샵페이에서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 할인 쿠폰은 5%를 제공하지만 내가 SNS나 외부 광고를 통해서 유입하는 사람들한테는 10%를 주고 싶어. 그럴 때 10% 쿠폰을 만드시고 노출이 안 되게 만들던가 또는 고객과 약간의 분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이 야, 우리한테 할인을 줘 라고 했을 때 그냥 쿠폰으로 비공개 쿠폰으로도 발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우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은 처음에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판매하려는 가격이 아니라 30% 인상된 가격에 상품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30%를 할인해 주셔야 내가 처음에 판매하고자 했던 가격으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30% 인상된 가격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에서 이제 할인을 주는 방식인 거죠.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에는
저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180일까지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0일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저는 2022년 2월 15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날을 적어놔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네임만 보고라도 이 쿠폰이 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언제 종료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에 적용할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상품은 이렇게 복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저와 같이 하나의 상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면 항목당 할인율을 다르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는 다 한 번에 동일하게 하실 거면은 위에서 입력해 주시고 업데이트 셀렉트 하시면 동일한 금액이 할인이 적용되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은 결과적으로는 선택입니다. 샤피가 권장을 하고 있는 방식인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애초에 등록할 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에 등록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등록하셔도 실제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번들 딜과 애드온 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번들 딜은요, 이제 우리가 A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A라는 상품을 사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번들 딜은요, 우리가 A라는 상품을 파는데 네가 이 상품을 2개 구매하면은 내가 10% 할인을 해줄게. 3개 구매하면 15%를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복수 구매, 즉 여러 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머지도 다 동일해요. 이름 입력해 주시고 기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네가 바이 2개 아이템을 사면 나는 get 10%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거나, 또는 3개를 구매하면 15%를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2개일 때 10%, 3개일 때 12% 이런 식으로 한 상품에 여러 개의 번들 딜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번들 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구매했을 때 할인을 줄지 3개를 구매했을 때 할인을 줄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2개를 구매했을 때 할인을 주는 게 좀 더 효과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를 구매해 할인을 준다고 하면은 애초에 2개를 사려고 했던 고객들은 당연히 3개를 살 확률도 발생이 되지만, 대부분이 1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3개를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처음에는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 프로덕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프로모션에 적용될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컨펌을 눌러 주시면 번들 딜 프로모션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광고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애드온 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드온 딜 프로모션은요, 네가 A라는 제품을 샀을 때 B라는 제품을 같이 사면 할인해 줄게. 이런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피 같은 경우는 아까 상품 등록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가 옵션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프라이팬을 파는데 뚜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뚜껑을 옵션으로 구성을 잡고 싶어요. 하지만 쇼피는 그런 구성을 잡을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 이 뚜껑을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애드온 딜을 통해서 A라는 상품과 이 뚜껑을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A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이 나 뚜껑도 같이 구매하고 싶은데 하면 B를 통해서 함께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한 A가 판매가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B도
A를 통해서 노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결국 A를 샀을 때 B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B라는 상품 페이지도 구매 수가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리뷰도 둘 다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제품을 등록을 했을 때 이 신규 제품을 엮을 수 있는 메인 상품이 있으시다면은 이 엮는 것만으로도 이 신규 상품이 자연스럽게 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상품에서 별도의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A라는 상품을 사면서 B라는 상품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B의 실제 구매 지수도 올라가고요. 리뷰도 달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떤 프로모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설정 방법은요. 여기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름이랑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모션 타입에는요. 애드온 디스카운트, 즉 할인을 주는 방식과 기프트 방식이 있어요. 기프트 방식은 이제 사은품이겠죠. 사은품을 주고 싶을 때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은품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시고 이 애드온 딜에서 기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소비자가 이 기프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아직 우리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샘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샘플을 한번 먼저 뿌려보고 싶어요. 그럴 때 메인 상품 옆에 이 샘플 페이지를 하나 별도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기프트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기프트를 우린 제공을 한 거지만 이 기프트 페이지가 구매 수가 올라가고 리뷰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바꿔주시면 신규 페이지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페이지로 둔갑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 총 발행 수량하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메인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필수 항목이에요. 즉 이 제품을 구매를 해야지만 이 B라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전에 하는 세팅이고요. 이 상품 또한 복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팬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애드온 프로덕트에서 이제 옵션 항목을 즉 애드온 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라이팬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너희가 이 메인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는데 이걸 구매할 때 여기 있는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해주면 할인을 해줄게. 이 항목도 그 항목이 옵션이 여러 개라면 이거는 10% 할인해 줄 거고 얘는 20%, 얘는 15% 이렇게 할인을 해줄게 라는 설정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드온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번들들과 애드온 딜만 잘 활용하셔도 상품을 굉장히 판매를 촉진시키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툴 또는 우리의 어떤 전략적 판매 방식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쇼피의 마지막으로 네,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똑같이 여기 이제 마케팅 센터 쪽에 쇼피 애드라는 부분이 ADS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쇼피 ADS를 클릭하시면 이제 키워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각각 제품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키워드만 광고만 진행하지 마시고 꼭 광고를 진행하신 다음에 인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Create New ADS를 눌러 주신 다음에 Search ADS가 있고요. Discovery ADS가 있는데 이 Discovery ADS는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봤을 때 하단에 보면은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뜨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디스커버리 광고고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단 5개, 하단 하위 맨 밑에 5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키워드 광고입니다. 다시 쇼피 ADS 그 다음에 상단에 Create New ADS, Search ADS 눌러주시면 여기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이 일에 나는 10불만 사용할 거야 또는 그냥 토탈
100불까지만 사용할 거야.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쇼피 같은 경우 CPC 광고라고 해서 클릭당 광고 비용이 과금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높은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리밋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 기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 기간은 보통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설정을 하고 기간은 저는 보통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덕트 세팅 부분에 광고를 진행할 광고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단품 또는 여러 개의 상품을 함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저는 보통 세팅할 때 하나의 키워드에 하나의 상품만 세팅을 많이 잡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좀 더 편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이나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좀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상품 제목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광고 영역을 키워드를 자동으로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수동으로 보통 키워드를 설정을 많이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월간 조회수가 얼마나 되고 현재 예상 입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조회수와 저는 비용을 조금 같이 계산해서 가장 조금 효과적인 보통 키워드를 많이 잡고요. 또한 저는 키워드 광고를 할 때 무리하게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많아야 2개에서 3개 정도의 키워드만 가지고 활용해서 돌려보고요. 그 안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한두 개의 키워드만 선정을 해서 보통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위에 Add 키워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별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 설정할 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청소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진공청소기는 월간 약 35,000건의 예상 광고 비용은 클릭당 약 6.69불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광고에서는 제품의 어떤 실제 광고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나 비용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신 다음에 적당한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광고까지 진행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 주문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프로모션에 대한 내역들이고요. 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부분은 그냥 PPT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보시면은 오더에 마이 오더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오시고요. 여기서 투 프로세스 신규 제품 익스포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 신규 제품에 대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엑셀 파일에는 뭐 고객 주소나 이름, 연락처, 판매된 가격, 할인된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필수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는 이 배송 준비 중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위치는 동일한데요. 배송 준비 중은 다른 거 다 동일하고 여기 매스십을 클릭해 주시면은 배송 준비 중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매스십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안에 들어가셔서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은 배송 준비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투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로 넘기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넘기셔야 되냐면 넘기지 않으시면은 주문일로부터 약 2일 뒤까지 배송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은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 송장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송장 출력하는 부분도 똑같이 이 매스십을 통해서 송장을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좌측 메뉴에서 여기 마이 시멘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여주시는 경로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송장을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송장은 별도의 뭐 용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A4 용지로 출력하신 다음에 오려서 내가 출고할 제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품이 판매가 되었지만 이 제품을 해외에 있는 소비자한테 일일이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국내에 있는 해외 배송 대행사까지만 물건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보내실 필요 없고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큰 박스에 제품을 다 담으신 다음에 그냥 보내시면은 배송사에서 이 제품의 큰 박스는 뜯고 안에 바코드가 붙어 있는 제품들만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건건이 발송하지 마시고 저처럼 주문량이 늘어나시면은 큰 박스에 담아서 큰 택배 하나만 보내셔도 상관없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지는 쇼피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차지에서는 이제 Q10의 입점 방법과 Q10의 마케팅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